안녕하세요, 북구소년입니다. 오늘 리뷰해볼 책은 김달림 작가의 에세이 우리는 비슷한 얼굴을 하고서입니다. 틱톡에서 중독적인 댄스 챌린지를 보고, 유튜브 쇼츠에서 보고 싶었던 드라마의 클립을 보고, 인스타 릴스에서 트렌디한 맛집 정보를 찾다 보면 어느새 시간이 훌쩍 사라져 있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숏폼 플랫폼에 들어가 엄지손가락만 휙 넘기기만 하면 오랜 시간 지루함을 느끼지 못하고 시간이 훅 사라져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오히려 재미있는 것을 즐기지 못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의 쇼츠 클립을 보는 건 재미있어 하면서도 풀 영상을 보면 지루하게 느껴져 당장이라도 엄지손가락을 움직이고 싶은 충동이 들곤 합니다. 이건 소위 말하는 도파민 중독 증상 중 일부로 짧은 시간에 얻는 도파민의 뇌가 길들여져 더 강한 자극만을 원하는 현상인데요. 도파민에 중독된 뇌가 일상의 모든 것들을 지루하고 단조롭게만 느끼게 되었을 때, 강렬한 자극에 지쳐버린 뇌에 쉼표를 찍고 싶다는 충동이 들었을 때, 평범하고 일상적이고 잔잔한 그런 감성이 그리울 때 이 책을 만났습니다. 일상이라는 단어는 누군가에게 지루하게 다가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김달림 작가님의 다정하고 따스한 시선을 빌려 비로소 특별해진 일상의 순간들을 엿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상의 단조로운 부분, 예를 들면 저녁 하늘에 노을이 있겠습니다. 저녁 노을이 일렁이는 한강 위로 지나가는 지하철 안, 모두가 핸드폰만 내려다보며 엄지손가락만 휙 움직이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노을은 그저 눈부셔서 거슬릴지언정, 작가에게 저녁 노을은 초등학교 시절의 소중한 인연을 떠올리게 합니다. 공장의 사택에서 아빠와 할머니와 살던 아이, 근처에 함께 놀 또래 하나 없어 상상 속의 친구가 유일했던 외로운 유년 시절을 보낸 나. 7살이 되어 주택가로 이사가게 되었으나 내성적이었던 나는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했다. 그렇게 학교에 들어가고 나서도 한참을 겉돌던 나는 초등학교 3학년 한 아이를 만나게 된다. 희진은 도시에서 전학 갔다는 예쁘고 세련된 여자아이였다. 잘 웃지 않고 말수가 적었던 그 아이는 내게 다가와 말을 건넸다. 너 엄마 없어? 내가 그렇다고 말하자 희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렇구나. 나는 아빠 없는데 우리 친구 할래? 그 뒤로 나와 희진은 친구가 되었다. 희진은 내가 어떤 없음을 받아들이며 사는지 두 눈으로 다 보고도 나를 부끄럽게 하거나 불편하게 하지 않는 애였다. 우리는 같은 꿈을 꾸고 싶어서 손을 잡고 자기도 했다. 외로우면 고개를 돌려 희진을 보고 모든 것을 깜빡 잊을 수 있었다. 그러나 1년 뒤 희진의 어머니의 재혼으로 희진이 이사를 가게 되었다. 희진의 전학 전날 우리는 손을 잡고 동네를 하염없이 걸었다. 너무 오래 밖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이상하리 많지 아름다운 세계의 저녁 노을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앞으로도 우리는 친구가 될 수 있을 거야. 저녁 노을 아래서 희진이 말했다. 그러나 나는 희진의 잘못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화가 나 후회할 걸 알면서도 다음날 전학 가는 희진을 안아주지 못했다. 희진과는 그 이후로 중학생이 될 때까지 드문드문 편지하다 자연스레 연락이 끊겼다. 그렇지만 나는 한순간도 희진의 이름을 잊은 적이 없다. 친구와 함께 있을 때는 슬픔과 외로움을 잊을 수 있다는 걸 희진에게서 배웠다. 나는 지금도 친구들과 있을 때 가장 큰 소리로 자주 웃는다. 내가 모르는 어느 곳에서 부디 자주 웃으며 살길 바라는 희진에게 이제는 나도 이 말을 해줄 수 있다. 네가 그 저녁 속에 남아있는 한 우리는 언제까지 친구야. 밀밭을 보면 어린 왕자의 머리칼을 떠올려 행복해질 거란 여우의 말처럼 작가의 저녁 노을은 항상 친구의 손에서 느껴지는 온기를 떠올리게 할 테죠. 그런 섬세한 감정은 사람들을 응시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자신과 자신의 곁에 머무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교류하고 충실히 평범한 하루를 보내는 것에서부터요. 과한 자극에 길들여져 일상의 모든 것이 무뎌진 지금, 이런 따스한 이야기야말로 지금 같은 세상에 필요한 것이 아닐까요? 미디어의 도파민에 중독되어 일상의 아름다움보다 스마트폰 화면에 집중하는 삶이 때로는 안타깝습니다. 저조차 그런 삶을 살고 있으니까요. 친구와의 오랜만의 약속에도 사진을 찍기 좋은 곳 위주로 고르고 스스로의 진실한 모습보다는 보여주고 싶은 모습에 집중하는 자신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인연은 영원하지 않기에 언젠가는 눈앞에 상대와 거리가 생기더라도 그 사람을 떠올렸을 때 감정과 이야기를 곱씹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작가가 친구와 작별했던 그 저녁 노을처럼 따스하게요.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 일상의 틈새 사이에 문득 누군가의 얼굴이 아른거릴 때, 스마트폰을 보며 재미와 흥미를 좇는 것 대신 하루를 함께하는 사람들과 나 자신에 대해 집중해보는 건 어떠실까요? 천천히 생각에 잠겨 걸음을 옮기다 보면 자극적인 요소 없이 평범한 일상에서도 충분히 매력적이며 만족스러운 순간이 생겨날지도 모릅니다. 가족, 친구, 동료, 그리고 나 자신, 그들과 함께 감정과 이야기를 교류하며 살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 방법이 알고 싶으시다면 이 책 우리는 비슷한 얼굴을 하고서를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